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40일 걸리던 해외 직구 택배가 갑자기 딱 18일 만에 도착한다면요.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북극 항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부산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원래는 40일이 꼬박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단 18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좀 빨라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 세계 물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려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 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북극해를 그냥 쫙 가로질러서 아시아랑 유럽을 가장 빠르게 잇는 바닷길이에요. 꽉 막힌 국도만 다니다가 갑자기 뻥 뚫린 KTX 노선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별명도 바다 위의 KTX입니다. 정말 딱이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런 좋은 길이 있었으면 진작 썼을 텐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 이유가 사실 좀 씁쓸합니다. 바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의 얼음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40년 만에요. 북극의 얼음이 이게 서울 면적의 4,000배가 넘는 크기만큼이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바로 그 얼음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음 알데도 피드백이라는 현상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하얀 얼음은 거울처럼 햇빛을 튕겨내잖아요. 근데 이게 녹아서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면 햇빛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죠. 그럼 바닷물이 더 뜨거워지고 그 열이 옆에 있던 멀쩡한 얼음까지 또 녹이고 이런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배. 지금 북극은요, 지구 전체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속도의 기후변화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길이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득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기존에 다니던 수에즈 운하랑 비교해보면요. 북극 항로는 운항 기간을 절반 이하로 확 줄여주고 한 번 운항할 때마다 무려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와, 이건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이죠. 물론 뭐든지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거리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기름값 바뀌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드는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근데 아직은 얼음을 깨면서 길을 터주는 쇠빙선 이용료가 좀 비싸고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보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아직은 1년 내내 다닐 순 없고 주로 여름철에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되고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북극은 이제 조용한 얼음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실제로 호주의 한 전문가는 이 북극 항로를 딱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뱃길의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 힘의 균형, 즉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지금 누가 제일 앞서 나가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 깨는 배의 보유 현황인데요. 러시아를 보세요. 무려 41척. 압도적이죠. 근데 미국은요, 고작 3척에 불과합니다. 이 인프라 격차가 지금 북극의 판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러시아는 이 항로를 자기네 앞마당처럼 만들려고 군사 기지를 막 늘리고 있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 북극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북극권 국가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던 북극이 사회마저 거의 깨진 상태예요. 기존 항로가 불안해질수록 이 북극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북극 항로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팍팍 밀어주고요. 2025년에는 직접 시범 운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 될 부산항을 물류 허브로 키우고 우리에게 부족했던 쇠빙선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서 미래로 2호라는 새로운 쇠빙선 건조 계약까지 마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스노우 타이어를 만드는 곳들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빙판길 달릴 때 스노우 타이어 끼우잖아요. 똑같아요.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북극 바다를 가려면 특수하게 만든 배, 바로 쇠빙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잖아요. 이미 쇠빙 LNG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삼성중공업부터 정부가 발주한 새로운 쇠빙선을 만들고 있는 하나오션까지 우리 기술력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일반 배보다 훨씬 비싼 이런 특수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 우리 조선업계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에 입히는 고어텍스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북극의 혹한을 견디려면 배 안에 싣고 가는 LNG 같은 화물이 얼지 않도록 감싸주는 특수 보온재가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겨울산에 갈 때 고어텍스 점퍼 챙겨 입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바로 이런 특수 소재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쇠빙 LNG선 한 척에 들어가는 이 보냉제 가격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북극 항로가 활짝 열리는 건 이 첨단 소재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 없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곳들이죠. 바로 지름길을 찾은 택시 기사에 비유할 수 있는 해운사들입니다. 운항 시간이 줄고 기름값을 아끼니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인 HMM을 비롯해서 과거에 이미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해본 경험이 있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회사들은 운송 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무거운 동전의 뒷면이 존재합니다. 이 기회는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까요? 핵심은 바로 블랙 카본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 즉 검댕이가 눈처럼 하얀 북극의 얼음 위에 내려앉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까맣게 변한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결국 얼음이 녹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북극 항로는 기후위기라는 재앙이 아주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경제적 기회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열린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이 딜레마. 이 거대한 기회와 무거운 책임 사이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